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는 한번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앞방송에서는요, 지금 이제 주거 이 환경 과장, 그 당시 이제 전모 씨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 과장의 증언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해 드렸는데, 지금부터는요, 이재명이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부하 직원한테 신문하고, 아이고, 정말 욕이 나오는데, 이런 인간이 말이죠. 참 항상 얘기지만 성남시장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해먹고 대통령 선거 두 번 해먹고 두 번 선까지 나오고 또 나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인간, 요거 정치 생명의 길을 갖다가 싹 잘라내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니 재판정에서 말이죠, 이미 이 전 과장이 이거 거짓말했다, 이건 다 나왔어요. 자, 이미 뭐 문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문을 하면서 그 뭐 끝까지 전 과장이 무슨 소리냐, 전혀 국토부 압박이 없었다, 끝까지 딱 잘라서 부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개망신 난 거죠. 자, 이런 못된 인간. 예. 자, 그래서 오늘 재판 동향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안인득 방화 살인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난 바 있어요. 2019년도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표명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이 법원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항소 포기하니까 이걸로 이제 국가가 배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못 말리는 MBC의 이 사고 기록. 야, 이런 방송 이거요. MBC 빨리 이 경영진 그 사장 이거 싹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지금요, 바로 어제 뉴스데스크라고 하는 메인 프로그램에서요, 자, 이 아동학대 혐의에서 지금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30대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남성으로 가짜로 교체가 됐어요. 이게 다 방송사고죠. 여기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요, 조금 빠르게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자, 하도 혼나다 보니까 사과는 잘 두네요. 예, 사과는. 자, 그래서 이 MBC 정말 빨리 뜯어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심각하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말이죠,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사과한다, 이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MBC의 이 가짜 뉴스 연쇄 보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께서요, MBC를 질타하는 비판 여론을 좀 대대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 같고, 비판 여론만 갖고는 안 되고, 이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MBC 징계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감사원 감사 아니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를 직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국정원 관련 이 김규현이, 야, 김규현 같은 이런 사람 이거 빨리 잘라내야 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안 자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그야말로 인사 파동, 지금요 시사전에서는요 인사 이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정원을 무능하게 운영하고 있는 김기현이를 잘라내지 않는 대통령의 그 속셈을 이해할 수 없네요. 인사권은 뭐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렇게 국정원을 너덜거리는 국정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 김기현이 이거 빨리 잘라내야 돼요. 압도적인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구 민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구 민심이 그야말로 이 여당에 대해서 채찍을 들었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지금 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오늘 재판에서요, 지금 이제 이 담당 과장이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은 이미 자세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환경과장인데요, 지금 이제 퇴직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국토부가 이러한 이 징계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공문은 내려보낸 적이 없다. 예, 성남시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이러한 입장으로 반복적으로 표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직접 신문에까지 나섰지만은 역시 이재명의 질문에 대해서도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의 이 압박, 이런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냐? 나 부담 없었다. 예,
요렇게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답변을 해서 부하 직원한테 대대적으로 망신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직접 신문을 하게 된 내용인데 신문 이재명의 질문과 그리고 이 전 과장의 답변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시 정부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그걸 수행하는 게 국토부였는데 당시 성남시 주무과장으로서 부담이 없었냐? 전혀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 똑부러지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다시 질문합니다.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이게 이제 이 아시아 디벨로퍼죠. 정바울 대표.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 공문을 보낸 것이 맞는가? 그래도 부담이 없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부담이 없었어. 딱 잘라 말아요.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가 질문합니다. 지자체는 국가 일부인데 중앙정부가 하는 국가 사무 업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전혀 협조를 안 하면 문제가 아닌가? 문제 아닌가? 협조할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유도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중앙정부의 업무가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으면 협조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잘못되었으면 협조를 안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으면 협조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잘못되지 않으면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멋대로 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멋대로 한 거예요. 차량으로. 그 배차량을 누가 했느냐? 이재명이가 허라고 해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국토부 협조 요청이라는 것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관련 법률도 마련되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중앙정부 요청에 협조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장의 정책을 따를 것인지 충돌하면 난처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전 과장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거는 성남시장 네가 똑바르게 대면 보고할 때까지 뭐 허락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누가 했어요. 김인석의 요청을 받고 예? 그 정진상이가 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정진상이가 직접 주무과한테 또 지시를 하고 이래서 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 전 씨가 오늘 오전 재판에서도 이거는 혁신도시법상의 용도 변경 의무 조항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공문을 직접 보내왔다. 그리고 요거를 대면 보고했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씨가 오늘 이제 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과 관련해서도요. 자, 국토부의 이것은 이 내용은요.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더라. 예. 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고요. 자, 그래서 성남시가 해당 의무조항에 따라서 반드시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상 국토부의 지시를 강제적으로 따라야 될 이런 요 부지의 용도 변경은 아니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요. 이재명한테 대면으로 업무 보고를 했다라고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이제 또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국토부가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소문을 듣거나 또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오늘 이 재판 하나로도 이재명이 이 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닌가?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재명의 오늘 이 질문은요. 이 13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전 과장은요. 작년 8월에 이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임모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것도 폭로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님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누가 보고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던데 그게 내가 아니었냐 이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서실장한테 나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백현동 부지, 이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은 이재명이 김문기에 이어서 완패로 끝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안인득이라는 이 방화 살인범이 있어요. 이 사건은 2019년도 4월에 있었는데 본인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가지고 대피하던 주민 5명을 살해하고 무려 17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사건이 2019년도 4월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심에서는요, 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지금 형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이제 주민들의 이제 신고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고소고발 조치를 통해서 재판을 진행돼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이 진행돼 갖고 이제 이 배상 소송이 되었는데 최근에 말이죠, 지난 15일 날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24부에서요, 안인득 범행 피해 유족 이 4명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 그래서 배상 금액은 4억 원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재판부는요,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징구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위법이다. 그래서 신고 당시에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 위해서 노력하고 또 반복된 유사 신고 이력을 검토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도 경찰이 2019년도 3월 중순쯤에서 안인득에 대한 행정 입원을 요청했다면 입원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러다면 범행 시점에 안인득이는 정신의료병원에 입원돼서 방화 살인을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 배상 판결 4번짜리를 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항소 포기 결정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가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 아주 이번에도요, 최근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빠르게 이 항소를 포기한 거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MBC 사고와 관련해서 또 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MBC 사고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닌데요. 뉴스데스크에서 이 가해 인물이 여성 학부모였는데 남성이 여성을 때리려는 일러스트를 내보내서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이 뉴스데스크에서 이러한 오보를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당근 칼 때문에 남성과 여성 간의 남녀 갈등,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이런 비판을 이미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 사과 방송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지금 오보 사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보는 말이죠. 이 여교사를 폭행한 여성 학부모의 법정 구속을 소식을 전하면서 가해자가 여성이 되는데 남성처럼 보이지는 이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심에서요. 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징역 1년형.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 이 A씨인데 30대 여성 A씨인데 A씨가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죄로 지목된 것에 화가 나가지고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교사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MBC는요. 교실 터들어가 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징역 1년 법정 구속 이런 제의 보도를 23일 날 뉴스데스크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성장경 뉴스데스크 앵커가 리포트를 소개하는 배경 화면에 와이셔츠 차림의 남성이 여성에게 손꼽임을 하는 이미지가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본래는 오리지널은 여성인데 남성으로 이게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MBC는요. 이게 이제 사고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 해당 이미지만 빼고 리포트를 갖다가 홈페이지에 다시 올렸고, 그리고 수정본에는요. 앵커멘트 배경화면에 학교 전경만 나오도록 돼 있고 이 하단에 잘못 표현했다. 이 삭제하고 다시 게시한다. 그리고 사과한다. 수정 경위를 밝혔어요.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3일 전에 21일 날이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이 당근칼이 유행하고 있는데 당근칼의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남자 초등학생이 한 얘기가 여자애들도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자애들 패요라고 이 오보 방송을 내놨어요. 자, 이것이 이제 남녀 갈등 조장한다. 그래서 비판이 있고, 그러니까 MBC가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오보 방송을 낸 거예요. 야, 이 정도가 되면은 MBC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이거 MBC 뭐 패방할 수는 없겠지만은 패방에 상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부끄럽지만은 이 국정원 지금 시사전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국정원 3차 전쟁, 대통령실 권춘택 1차장 주가 조작 기업 연루 혐의 확인. 요렇게 지금 제하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요, 지금 이제, 김기현이가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결국은, 지금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요, 김규현에 대한 신임은 여전히 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시사저널의 보도를 보면은 1차 전쟁은요, 1차 전쟁은 이제 전 정권, 서훈과 박지원 간의 내부 갈등,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로 다가 이제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요, 이 내부적으로 이제 기획실장, 그러니까 조상준 기조실장과의 1차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단이 나가지고 조상준이가 잘려 나갔잖아요. 요게 이제 1차 전쟁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쟁은 지금 뭘로 이루어졌느냐? 작년 6월에 인사파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인사파동.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의 비서실장이 인사 농간을 했다. 그래서 이 비서실장은 이제 사직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결재한 1급 인사를 갖다가 번복하는 국정원 62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이가 잘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잘라야 돼요. 이거 안 자르면은요, 이거 국정원의 신뢰가 국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국제적으로 정보의 분위기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런 원장을 가지고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보 업무 협조를 하겠습니까? 협력 분야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3차 전쟁이 발생했다. 자, 이거를 시사저널이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사저널, 이 3차 전쟁은 바로 뭐냐? 지금 1차장에 대한 이 기업비리 연루소가 안에서 직무 감찰하고 있고, 직무 감찰하고 있고, 이제 김규현 교체까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1차장 경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3차 전쟁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 S인사기획관도 경질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파벌 싸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요. 이 대통령실에 이 비리 혐의가 이제 신고가 들어간 거죠. 투사가 들어가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감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10월 10일 날, 11월 그러니까 10일 날 11월 10일에 이 김규현의 교체가 임박했고 현재로서는 구심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체 사례에 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제 인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언론에 계속 투필되고 잃어버리면 나오고 잃어버리면 안 나오고 요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인사파동의 핵심은 지휘관인 최고의 지휘관은 결국 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장에 대한 인사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조조익선이라고 하잖아요. 조조익선, 즉 빨리 교체해서 국정원의 기능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건 아니냐. 왜? 지금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국정원의 말하자면 이 정보 협력,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 북중러 삼각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국정원의 내년 총선을 앞둔 그야말로 중국의 내부 우리 국내 정치 공작, 이것도 지금 언론에 여러 차례 나온 바 있잖아요. 이런 거를 대응하는데도 국정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그야말로 맨날 인사사고나 일으키는 김기현을 두고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정보협력을 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아끼면 아낀다라는 차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교체에서는 사실 근거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 연말에 지금 상당수 장관들을 지금 바꾼다. 물론 이제 총선 출마와 관련된 거지만은 책임이 부각된 장관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정원 뿐입니까? 교육부 장관도 한두 번 지금 야단 맞고 질책당하고 책임 회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언론의 이러한 문제점, 무능력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그야말로 부처 지휘도 제대로 못하는 국정원장, 또 이 교육부 장관, 이런 사람들은요, 즉각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뭐, 다른 장관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잘 알아서 이제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표면적으로까지 언론에 대수특필된 이 장관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뭐, 장관에 대한 책임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하는 게. 정무 책임 아니에요? 예.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엿보는 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구 민심이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대구 지역에서 여권에 대한 이 비판으로 지금 이어지는 민심이 흉흉한 이유는 뭐느냐? 우선요. 대구 경기의 지금 위축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호남의 척적 기업 끌고 가는 민주당이 정치인으로는 더 나은 것 아니냐. 요렇게까지 지금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서 20여 년간 자영업을 해온 인사마저도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가 심상치 않아가지고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난 대선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서 가장 높은 지지 75.1%의 지지를 보여주었지만은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50% 안팎으로 대구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 최근에 이제 대구를 자주 드나들잖아요. 김기현 대표, 이준석 대표, 한동훈 장관 이것만 보더라도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 예, 그만큼 지금 대구 민심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현안들, 이재명의 이제 수사 문제, 이념 전쟁 문제, 이준석 신동 문제, 한동훈 출마설,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이 저마다 아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심이 싸늘해진 건 분명하다. 그 원인이 하나로 뚜렷하지 않으니 명쾌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구에 있는 우리 국민의 의원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서문시장 상인들조차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손님이 없어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다.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까지도 말하자면 이제 비판을 하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고 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준석에 대한 이 비판도 상당하고, 예, 상당하다. 예, 그야말로 버리장머리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수사에 대한 실망도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형수한테 쌍욕하고 대장동에서 비리 저지른 악질인데 왜 아직도 못 잡아다 넣고 저렇게 뻔뻔하게 돌아다니게 하느냐. 몇 년째 이재명이 털어도 못 잡아 넣을 거면 고마하고 경제나 챙기라. 이렇게 아주 쌀쌀한 지금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구 민심이 이렇게 상당히 안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권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께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